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구조인데 저녁 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개받은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게임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선생님도 게임을 무지 엄청 좋아했고요. 저는 오델로라는 보드게임에 빠져서 그 박사 과정을 할 때 공부하면서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델로 게임 국내 챔피언도 하고 박사 과정도 하고 그러면서 박사 과정 할 때 주제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인공지능을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게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신다고 했죠? 한번 그럼 맞춰볼게요. 여기 있는 게임 이름 아시나요? 훌륭해요. 요건요? 완벽한데요? 네, 요거는 이건 어른들만 아실 것 같고요. 요건 뭐죠?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비슷한 게임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비슷한 그 외국에서 유명한 게임. 혹시 도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도타란 게임이고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하지 않는군요. 요건 하스스톤이라는 그 카드 게임 되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예, 맞아요. 그 새 쏴가지고 건물 무너뜨리는 게임이죠. 네, 맞아요. 여기 선생님이 이 게임들을 올려놓은 이유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게임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들을 지금 나열했고요. 여기 있는 게임들 중에 일부는 이미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고요. 몇몇은 아직 깨지 못했어요. 이 중에서 컴퓨터가 아직 깨지 못한 게임이 뭘까요? 네, 스타크래프트도 사람 최고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체스도 상당히 깬 지가 오래됐고요. 네? 요거 하스톤.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이 하스톤이 카드 게임인데요. 이 카드 게임에서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아직 컴퓨터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종목입니다. 포커 같은 게임은 깨졌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지만 아직 이런 비디오 게임 중에 카드 게임들은 아직도 컴퓨터가 못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네, 롤도 깨졌어요. 이게 롤은 아니고 이제 도타인데요. 도타도 프로게이머 팀을 이겨서 이것도 이제 인간보다 컴퓨터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좀 놀라운데요. 너무 간단하고 아마 어린 친구들도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게임을 사람이 더 잘해요. 저 쉬운 걸 못 깬다고. 네, 저 쉬운 거 못 깨요. 맞아요. 네, 저게 아직 풀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IQ, 이 앵그리버드 IQ를 100이라고 치면 지금 컴퓨터들의 IQ는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측정한 걸로는 앵그리버드 실력이 한 10 정도? 네, 15 정도. 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게 이걸 쏠 때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인공지능은 이걸 쐈을 때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해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게임이 아직 풀지 못한 게임으로 남아 있고요. 이것 말고도 풀지 못한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네. 네, 마인크래프트가 만약 인공지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막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그렇죠, 맞아요.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뭐 건물도 짓고 막 멋있는 것도 만들고
그런 창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샌드박스 게임이니까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뭔가 창작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논대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밖에도 아직도 깨지 못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알파고 나오고 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인간보다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갈 때쯤에도 깨지지 않을 게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그 성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게임 말고 혹시 어린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이 또 빠져 있는 게 있나요? 포켓몬스터 게임. 포켓몬고요. 아, 포켓몬고. 스칼렛 바이올렛이. 아.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아,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그래요. 뭐, 네. 포켓몬스터. 대단해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군요. 포켓몬스터도 사실은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포켓몬 배틀? 네, AI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그쪽도 생각외로 친구들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AI가 잘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말고 저는 혹시 그 무한의 계단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한의가 했어요? 야, 했어요. 네네. 무한의 계단. 네, 그거는 쉽게 깰 수 있어요. 얘 네네. 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임들과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게임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 게임들을 AI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연구도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공지능하고 게임 해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어떤 게임에서 해봤나요? 네? 아, 오버워치에서요? 네, 오케이. 그 AI가 어땠어요? AI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상해요. 아, 그렇죠. 네. 생각외로 알파고가 나왔다고 해서 이 비디오 게임 속의 AI들이 막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뭐라고 평할 수 있죠? AI는? 네. 스킬을 활용을 잘못해요. 네, 맞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게임에서 AI랑 붙어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씩 해볼게요. 게임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게임 인공지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길찾기 기술이에요. 게임하다 보면 혹시 그 길 찾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죠. 길 찾는 게 있죠. 그거를 컴퓨터가 길을 찾도록 하는 게 길찾기 기술이 되겠어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여기 오실 때 뭘로 길을 찾아서 왔어요?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도 길찾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면 제일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 길을 찾죠. 그럼 게임에서도 길찾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게임에서도 길찾기가 있어요. 게임에서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캐릭터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찾는 기술이 길찾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캐릭터를 여기 있는 여기 광물 있는 데까지 옮기려고 하는데 그냥 한 방에 직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안 되죠? 다른 캐릭터들이 막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대각선으로 가는 마이크
그렇죠. 장애물도 있고, 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그렇죠. 다른 캐릭터도 있고, 길도 끊겨 있고, 길이 없어. 예, 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현실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이 안에도 막 지형도 있죠. 뭐 내려갈 수 없는 길도 있고 다른 캐릭터들이 막 움직이면서 내 길을 막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계속 혼잡스럽게 변화하는 곳에서 이 캐릭터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게임 속에서도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진짜 잘 가게 할 것이냐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풀리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풀렸는데 아직도 복잡한 게임에서는 좀 AI가 멍청하게 움직인다든지 막 길을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게임에서 길을 찾으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저 위쪽에서 언덕을 타고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서 중앙을 관통한 다음에 다리를 건너고 또 와서 다리 건너고 언덕을 올라가서 저기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요? 게임에서 캐릭터가? 네? 길을 찾기 쉬워요. 네, 이거 마음에 드나요?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뭐가 이상해요? 복잡해요. 예, 복잡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최선이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찾기가 어렵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출시된 게임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를 지금 가서 문을 열고 싶은데 걸린 거예요. 이게 게임 출시하기 전에 테스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걸 다 테스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거는 이쪽 문을 열고 닫으면 또 이 사람이 탈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상용 게임에서 이것 말고도 동영상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길 찾기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문제없이 길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아직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길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지금 방들이 많이 있고 지금 길이 있는데요. 저 시작점에서 끝까지 가는데 몇 가지 경로가, 몇 가지 길이 있을까요? 엄청 많이. 예, 엄청 많은 길이 있죠. 그럼 그 중에 뭘 택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길. 7개 중에서 19 빠른 길. 아, 네. 가가지고 내려가고 뒤로 내려가고 아래로 쭉 내려가고. 아, 네, 맞아요. 친구 너무 적극적으로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여기서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계산을 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는데 그 좋은 길이라는 기준을 게임마다 다 달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빠른 길. 근데 가장 쉬운 길은 사실 정의하기 어려워요. 컴퓨터 입장에서 쉽다 어렵다를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그것 말고 또 어떤 길이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가서 옆으로 뒤로 가서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서 옆으로. 아, 네네. 이렇게 강의해도 되죠? 원래 대학에서는 이렇게 강의 안 하는데, 네, 오케이. 네, 그래요. 네, 그것 말고도 혹시 이런 건 어때요? 몬스터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오, 네. 좋네요. 네, 그쵸. 좋죠. 그 다음에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장애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절벽이요. 예, 그쵸. 절벽에 안 빠졌으면 좋겠다. 물에 수영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계산이 복잡한데 하지만 이게 어떻게 계산돼야 되냐면 실시간으로 돼야 돼요. 실시간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막 버벅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자, 이 슬라이드 잘 보세요. 제가 이 강의 요 주제 끝나고서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지금 이거를 그래프라고 불러요. 예, 컴퓨터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길 찾기를 하고요. 어떻게 그래프를 만드냐면 요 방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요. 네, 점을 하나씩 찍고요. 그 다음에 요 문에도 점을 하나씩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점하고 선이 연결된 구조, 이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일단은 이 그래프를 먼저 만들고 이 그래프 상에서 시작점과 도착지까지의 경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네, 가장 짧은 거나 가장 안전한 거를 골라서 택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이름은 그래프고요. 점하고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일단 만들고 나면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 있는 방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죠? 네, 그렇죠. 어떻게 가요? 이렇게 네, 그렇죠. 완벽해요. 네. 네. 이게 뭐가 좋냐면 모든 방에서 모든 방으로 다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저 끝에서 여기로 올 수도 있고요. 뭐 이 방에서 저 위에 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연결만 돼 있으면 타고 가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서는 이 지도에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길찾기로 내가 캐릭터를 보내고 싶은 길을 찾아요. 네, 찾아서 출발하면 얘가 이제 그걸 따라서 쭉 갑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짧은 길인 얘를 택하고 이제 캐릭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거의 핵심은 이제 그래프로 찾게 됩니다. 네, 이게 제일 빠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서 옆으로 위로 해가지고 꼭대기 내려서 선 있는데 지나고 아래로 내려서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아래로 내리고 옆으로 가가지고 바로 위로 위로 가는 게 더 빨라 보여요? 네. 위로 가서 예. 위로 가서 이렇게 네. 등비 모양 만들어서 빨라. 네. 이게 사람이 보는 거랑 약간 계산하기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빠르네요. 그래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네네, 오케이. 그래. 예, 그런가도 많아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이거 짧은 길 찾는 데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서 판단해내니까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럴 수는 없어서 여기에 이제 다 길이를 재가지고 그 길이를 다 합해서 경로마다 다 합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를 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이 생각외로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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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어. 내려서 맞아요. 올라가서 내리고 네. 올라가서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맞아요. 올라가서 연결하고 내려가서 내리고 맞아요. 이걸 이제 격자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거 그래프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까운 점으로 일단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계산도 오래 걸리지만 진짜 점을 하나하나 다 격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그리드, 격자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 그래프는 복잡해지지만 뭐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을 찍어도 내가 가고 싶은 지점까지 길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쉬운데? 숫자가 너무 쉬운 거야.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게 게임에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또 어디 쓸까요? 네? 예, GPS에도 쓰이고, 게임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야가 하나 있어요. 네, 뭔가, 움직이는 애. 네, 인공지능인데 그걸 탑재하고 움직여요. 로봇. 네, 맞아요. 로봇. 맞아요. 오케이. 게임하고 로봇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로봇도 이 공간 안에서 혹시 로봇 청소기 써봤어요? 네네. 걔도 결국은 경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걔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게임하고 로봇이 상당히 비슷하고 거기도 길찾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로봇도 움직여서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AI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반이지만 상당히 범용적이고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퀴즈를 낼게요. 이건 이제 저희 저희 지스 학생들이 과제로 한 건데요. 길찾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로 구현을 한 건데요. 사람이 찍으면 잘 가죠? 네. 저렇게 이제 움직이도록 알고리즘이 돼 있고, 네. 저길 찍으면 이제 저쪽으로 쭉 따라서 오죠.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잘 움직이고, 이쪽에 이제 컴퓨터가 AI가 열심히 지금 공격하려고 그 병사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마리가 되면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제 4마리가 사람 잡으러 가요. 네.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네. 아, 예. 네, 저 이제 4개의 병사들이 다 길찾기를 해서 이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길찾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디테일한 이제 세부적인 걸 이야기보다 퀴즈 시간 되겠습니다. 이미 선물 받은 친구는 자격이 없고요. 네. 자,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이 길찾기를 풀기 위해서 그 지도를 점과 선으로 만들어진 구조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 구조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답은 얘기하지 말고 손만 드세요. 네네. 네. 네, 친구는 이미 받았고요. 네네, 또. 아, 네, 거기 친구. 네, 맞았습니다. 그래프. 네,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라는 용어는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해서 듣게 되는 말인데요. 네,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네. 유재석처럼 이렇게 들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소용이 없네요. 네,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네, 첫 번째 스토리를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스토리는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한 상당히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게임 트리라는 용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게 뭔지 감이 오세요? 네. 혹시 영어 공부할 때 트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그렇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저 트리가 뭘까요? 나무. 예, 맞아요. 나무예요, 나무. 게임 나무 무슨 뜻일까요? 게임에서 나오는 나무. 아, 그렇죠. 게임에서 나무를 심을 수도 있으니까. 게임 속에 있는 나무. 예, 맞아요. 게임을 위한 나무, 게임 트리, 예, 게임을 위한 나무. 사실 그래프랑 좀 비슷하게 이제 트리도 그런 비슷한 구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단은 게임 나무가 어떻게 쓰이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만들어진 지는 1940년대 이미 컴퓨터 나오기 전부터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각종 게임들이 그 사람을 이길 때 체스도 이걸 썼어요. 알파고도 사실 이게 기반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한 게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틱택토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혹시 틱택토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여자친구. 아, 예,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릴게요. 네. 이거를 그 오목으로 치면 우리가 5개를 연속으로 이으면은 그 이기죠. 틱택토는 3개를 연속으로 이으면 이겨요. 그래서 그냥 빙고 아닌가? 빙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X를 한 사람이 두면 다른 사람은 동그라미 두고 그 다음 사람은 X 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고 X 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건 누가 이겼나요? 동그라미요. 예, 동그라미가 이겼죠. 왜냐하면 3개를 이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걸 규칙을 이해하면 이거 질 수 있나요? 아니요. 예, 아마 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을 인공지능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이걸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컴퓨터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한다. X? 네. AI한테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요? 엄청 어렵게. 아, 네. 그래요. 게임보다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게임 트리예요. 네. 틱택토 AI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트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게임을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 X가 먼저 두거든요. 그러면 총 몇 가지 둘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9가지가 있죠. 여기 빈칸 중에 하나만 놓으면 되니까 9가지예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X가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이런 식으로 빈칸 처음 시작하는 그 판 상태를 위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여기다가 붙일게요. 그래서 요건 여기 뒀을 때, 요건 여기 뒀을 때 이렇게 9가지 경우를 이 처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붙일게요. 자, 이게 나무처럼 보이나요? 네.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걸 왜 나무라고 부를까요? 저요. 네. 왜냐면은 저거를 네. 이렇게 아래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그거를 또 아래로 해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누고 그걸 반복해서 나무 모양이 돼서 그런 거. 아, 네. 천재. 근데 이거 나무가 그렇게 서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서 있진 않잖아요. 속의 뿌리. 어? 숲속의 뿌리. 숲속의 뿌리. 숲속의 뿌리. 나무 이파리. 그쵸? 나무가 그냥 나무를 이거 9칸이 나무라고 치고 네. 여기 있는 X가 그냥 열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열매예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이파리나 열매라고 부르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친구가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이거를 나무를 어떻게 그려놓은 걸까요? 나무.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네. 전체 다 합쳐서 화살표를 이룬다. 네, 그쵸. 근데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요. 밑에요. 얘는 어때요? 밑에요. 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게임 트리라고 부르는데요. 게임을 위한 트리고 트리가 거꾸로 돼 있어요. 예, 그 뿌리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뿌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뻗어 나갈 거예요. 이걸 이제 가지라고 보면 되고요. 뻗어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뻗어 나가요. 그래서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AI가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예를 들면 만약 여기에 X가 뒀다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둘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일까요? 9군데. 네? 8군데. 네, 8군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X가 뒀다고 쳤을 때 이 왼쪽 꼭대기에 뒀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둘 수 있는 거는 8가지. 그거를 이제 가지처럼 붙이는 거예요. 나뭇잎이라고 가지를 붙여서 나뭇잎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그게 있을까요? 예, 다른 데도 다 있겠죠. 네, 나무를 한번 더 크게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요 하나하나 경우마다 9가지였죠? 8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7가지. 네, 그렇죠. 7가지. 그 다음은? 6가지. 6가지? 5가지. 네, 5가지, 4가지, 3가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너무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다 계산하면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어디 두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이 9가지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고르려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택하면 돼요. 네. 그렇지만 이게 가장 이게 풀 수 없는 게임은 바둑 같은 게임은 이런 걸로 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바둑은 19칸 곱하기 19칸이기 때문에 처음에 둘 수 있는 수가 381? 네? 381. 어떻게 알았어요? 수학 잘해요. 예, 381. 그러면 그 다음에 둘 수 있는 수는? 380. 예, 380. 381 곱하기 380 곱하기 엄청나게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풀 수 없어요. 체스까지는 이걸로 풀었어요. 근데 바둑은 좀 이제 다른 기술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트리를 확장해서 여기서 가장 좋은 수를 고르는 방법이 게임 트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게임 트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를 플레이했고 X가 돌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거든요. 컴퓨터는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여기 가면 X가 이기고요. 여긴 동그라미 승리, 동그라미 승리, 동그라미 승리, X 승리. 네. 5승리요? X가 둘 차례예요. X가 자기가 이기려고 두는 거예요. 네. 여기요? 네네. 왜 여기죠? 네. 일단 가운데가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네, 한번 싸워보세요. 네, 왜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한번 주장해 볼래요? 네, 뭐, 대표로. 네. 만약에 다른 곳을 두게 되면은 5가 좀 다른데 그러면은 5의 승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쪽은 5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뭐 100% 승리는 아니다. 근데 여기도 X가 이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5의 승리가 네. 하나이고 X의 승리가 하나 있으니까 50%라서 오케이. 그러면 이쪽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다 저 친구한테 설득됐어요? 네. 설명은 못하겠어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요. 네. 반론 혹시 없나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여기긴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서 X의 승률은 50%일까요? 아니면 100%일까요? 아니면 0%일까요? 100%. 네. 한번 100%라고 생각하는 친구. 네. X는 100% 이긴다. 이러고 하면. X가 한 번만 두면은 바로 이기잖아요. X가 됐다니. 네네. 오케이. 그 다음에 50%라고 생각하는 친구. 네. 오케이. 그럼 빵 프로라고 생각하는 친구.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빵 프로라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여자친구 한번 설명해 줄래요? 왜냐하면 네. 동그라미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X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이제 상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둘이 하는 게임이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도 최선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저기를 두면 5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요. 그쵸? 5 입장에서는 뭘 고르겠어요? 네, 자기가 이기는 거 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이기는 길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5가 그쪽 길을 가게 냅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트리를 저희가 확장할 때 두 사람이 두는 게임을 이제 확장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 수를 가장 좋은 걸 택하지만 상대도 좋은 걸 택할 거다.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를 택하는 게 게임 트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학생들 강의할 때 전달하는 그 핵심, 현실은 각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 최선의 길이란 건 나만 생각해서 안 된다. 상대의 최선까지 생각해야지 최선의 수를 고를 수 있다. 그게 이제 게임 트리가 정말 강력하면서 현실하고 비슷한 그 방법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 네네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줘서 드리고 여자친구는 제가 하나 드렸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아직 4개나 남았네요. 저는 오늘 강의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 개념까지 되게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헷갈려요. 요거를 약간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강의를 하면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정수를 찾아낸 것 같네요. 네, 선생님이 그 국내 챔피언까지 했던 오델로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 AI는 게임 트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100은 네. 2점을 하고 9은 2점. 네. 이걸 분리해서 봤군요. 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100이 둘 차례인데 여기 있는 점수로 하면 12점이라는 얘기는 100이 12점 차이로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게임 트리가 결국은 수읽기라고 부르거든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몇 수 앞을 내다봐서
만약 100도 최선을 다하고 흑도 최선을 다한다면 12점 차이로 100이 이길 거다. 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다만 사람들이 게임할 때는 이 점수가 안 보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두지 못하는 거고요. 12점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게임이 뒤집혀요. 네, 그때부터 둘이 최선을 다해도 흑이 6점 차이로 이긴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바둑 둘 때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상당히 개념적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점수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좋다, 저 수가 좋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게임을 공부할 때 AI를 아주 많이 써요. AI가 좋다고 하는 수가 왜 좋은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그 수를 분석하고 하는 걸 하고요. 아마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AI가 사람보다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요번 거는 좀 쉬워요. 아직 선물 못 받은 친구는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미리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기술에 정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체스와 심지어는 바둑을 푸는 데까지 도움을 줬던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저기 친구. 네, 맞습니다. 게임 트리. 네, 선물 드릴게요. 네, 나와서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 트리. 잊어버리시면 게임 나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나무를 어떻게 했다? 거꾸로 뒤집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남았는데요.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만든 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기념 촬영하고 다 끝나고 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게임 컨텐츠 생성인데요. 요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랑 좀 스토리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AI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건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 얘기가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할 때 끝까지 깨본 적 있어요? 네, 끝을 본 적 있죠? 그러면은 그 게임 또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더 하고 싶어요. 아, 더 하고 싶어요. 네, 보통은 네, 게임을 끝장내고 나면 이제 더 하고 싶지 않고 게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게이머가 그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서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무한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게임 할 때마다 매번 게임이 달라지는 거. 네. 그게 이제 모든 게임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게임 컨텐츠 생성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스펠런키라는 게임이고요. 이거 뭐랑 비슷한가요? 마리오 게임. 예, 마리오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땅속에서 하는 마리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오면 되고 이런 적도 있고 길도 네? 시험이요. 네. 네. 오케이. 한번 실제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들어가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랑 다음 동영상이랑 비교해서 볼 거예요. 네.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하는데 제가 한 거라서 잘 하진 못해요. 그냥 내려가기만 하고 네. 하다가 그냥 멈추는 이런 게임이에요. 요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루해서 이제 게임 끝내고 다시 시작했어요. 게임을. 예, 다시 게임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네, 바뀌었죠. 네,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컴퓨터가 만든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래도 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멋있지 않아요? 네. 아니요. 아, 네. 오케이. 네. 아, 네.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네. 아, 네네. 뭐, 하여튼 요즘 친구들은 워낙 기대치가 높아져서. 하지만, 이게 좀 오래전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처럼 상당히 그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타일처럼 조립했어요. 그래서, 타일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조립해서 게임 레벨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 타일이 어떻게 조합됐냐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타일들을 조합하는 기술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게임이 16개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자, 우리가 게임 레벨을 디자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빈 방이 16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부터 만들까요? 그 첫 번째 방이 뭐죠? 맨 위에 첫 번째. 네. 맨 위에서 첫 번째. 네. 맨 위에는 끝.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레벨 그쵸. 레벨 1 말고, 스테이지 1. 네. 스테이지. 첫 번째 방. 그래요. 첫 번째 방도 좋으네요. 네. 뭐, 시작이라고 할까요? 네. 스타트. 네. 이거 진짜 어렵네요. 좋습니다. 그럼 또 뭘 정해야 될까요? 끝. 네. 끝을 정해야죠. 그럼 끝을 이 중에 하나 골라볼까요? 네. 첫 번째. 네. 오케이.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고 끝을 정했어요.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중간. 아, 그렇죠. 중간 당연히 필요하죠. 중간도 필요하고. 자, 시작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 될까요? 한 개의 방이 길이 없는 이면은 길이 없는 상황. 네? 길이 없는 상황. 갈? 길이 없는 상황. 네, 맞아요. 네,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게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게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일단은 무조건 길을 하나 만들고 봐야 돼요. 네.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단은, 일단 길을 하나 만들어 놔요. 무조건. 네. 뭐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든지 이 게임 풀려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풀 수 없는 게임을 자동으로 만들었는데 안 풀리는 게임 나오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길을 하나 뚫어놔요. 뚫어놓은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하나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채워 넣을 때 이 방이 어때야 되냐면 자, 이 방은 어디가 뚫려 있어야 될까요? 그쵸? 예, 그쵸? 예. 나온 게 그쵸. 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뚫려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 그쵸. 예. 왼쪽이 뚫려야 되고 또 어디가 뚫려야 돼요? 아래쪽. 그쵸. 그래서 방을 미리 많이 준비할 텐데요. 그 방들은 양쪽이 다 뚫린 방도 있고요. 아래만 뚫린 방, 뭐 위도 뚫려 있는 방,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정답에 해당하는 길에 맞는 방들을 여기다 하나하나 집어넣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뚫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방을 가져와서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런 방들은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겠죠? 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넣으면 그게 풀리는 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게임 맵을 만드는 건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반드시 풀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거 대학교 때 한 학기 강의하는 걸 지금 1시간에 요약해서 하는데도 정말 잘 이해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이 스타트를 정의하고, 만들고, 엔드 만들고,
길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은 어디가 뚫렸어요? 네, 아래하고 양쪽이 다 뚫렸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방에다가 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을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집어 넣고 네.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전체 게임 맵이에요. 이 맵들이 지금 16개의 방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작하고 끝을 연결해서 길 뚫어 놓고 채워 넣은 걸 보여줘요. 맵은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게임 할 때마다 정말 똑같은 게임을 거의 안 겪어요. 매번 새로워요. 네. 이런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인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몇 명 없거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걸 만들어주니까 비용도 줄게 되고, 정말 게이머들도 만족하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뭐 적의 아이템을 배치하고 뭐 이제 꾸미는 작업들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지금 저희가 봤던 이런 게임 맵들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맵의 특징은 무조건 풀린다. 네, 길이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장에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런 지금 기술을, 저희가 지금 배운 기술 이름이 뭘까요? 네. 저기 친구, 네. 네. 기술 이름. 게임 뭐 생성? 프로젝트? 아까운데? 네네. 아니고요. 콘으로 시작하는데. 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 친구. 네. 게임 콘텐츠. 네, 맞아요. 게임 컨텐츠 생성. 네, 맞췄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컨텐츠가 사실은 이런 레벨 말고도요, 뭐,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학생들이 국제 워크숍에서 열린 게임 AI 해커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스트는 융합기술 학제학부 김영준 교수 연구실소 네, 맞아요. 연구로 구성된 지스트 팀이 최근 그리스에서 열린 제4회 인공지능 게임 국제 여름학회에서 게임 AI잼에 참가해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AI잼은 게임 플레이어 모델링 등 게임과 AI가 결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회로 2일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셔서는 뭐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재밌나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거 이 퍼즐을 보여줬어.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게임 AI 잼이라고 뭐냐면, 한 3일 정도 잠 안 자면서 정말 짧은 기간에 게임을 만드는 대회고요.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 맞아요. 그런 게 훨씬 강해요. 네. 이게, 지금 뭐 손으로 움직이는 게임,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게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저희 감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게임에서 주 포인트가 웃으면, 해피라고 인식이 되면 테트리스가 느려져요. 아, 예.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네. 많이 웃으라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표정, 사실은 이런 쪽 게임이 이제 올해 저희도 이제 생각했지만 뭐 카이스트에서도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자폐라든지 장애를 가진 친구들한테 표정 교육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게임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인들도 얼굴 표정이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누군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아마 여기서 이제 친구들 나와서 하면은 알겠지만 그 표정 짓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그런 식으로도 또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지만 저희가 게임하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을 합친 게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MIT랑 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여기 앞에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텍타일 센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얇은 필름에 저희가 손을 대거나 누르면 그게 여기서 정확하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눌렸는지 손바닥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게임에 써봤는데요. 이걸로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너무 어렵죠? 네. 네, 이건 아직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냐면, VR 게임 혹시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 센서가 엄청 넓게 깔려 있어요. 예, 바닥에 매트처럼. 네, 요가 매트 아래에 깔려 있는데요. 여기 선이 쭉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걷거나 뛰거나 하면 그게 인식이 돼서 게임 안에서 내가 걷거나 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VR 게임에서 손은 인식이 돼요. 근데 지금 발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요가 매트를 되게 얇게 네, 깔아놓고 여기서 뛰거나 지금 저희 학생이 이번 겨울에 하려고 하는 게 걷는 것도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어떤 걸음이 있어요? 네, 뛰기도 하고 또 뭐 있어요? 점프하고 또 네,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얘가 알아서 인식해서 게임에서 그렇게 될까? 네. 그런 걸 이제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이 저희가 바라보는 게임은 이런 AI 기술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AI 플레이어 만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게임 경험을 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게임 해본 적 없어. 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맨 끝에 두 가지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트리스 팀이 그 얼굴 표정하는 7명의 학생들이 작업했고요. 지스트 MIT 팀 친구들이 저 센서 가지고 이 모션 발 인식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김선율이라는 저희 집에 있는 초등학생 친구한테 한번 베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검증받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했지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는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